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놀이 할 때 하기 좋은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물에 안 지워지는지 제가 직접 수영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메이크업 중에서 눈화장이 특히 물에 가장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 지워질 수 있는 방법을 에뛰드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시작! 자, 파운데이션부터 발라볼게요. 일단 워터프루프 베이스는 피부가 좀 건조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뻑뻑하게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좀 촉촉하게 해놓은 상태예요. 파운데이션은 에뛰드 더블 래스팅 비건 커버 파운데이션 쓸게요. 먼저 흔들어서 사용해야 돼요. 자연스럽고 가볍게 베이스하는 것도 괜찮고, 저처럼 베이스 표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매트하고 커버력 강한 제품이 좋아요. 이런 제품이 물에 강하거든요. 그리고 물놀이 할 때 많이 타잖아요. 파운데이션은 꼭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는 걸 사용해주시고, 가장 잘 타는 광대뼈나 이마, 콧등 이런 데는 파운데이션을 한 번씩 더 발라줄게요. 그리고 컨실러도 사용해서 다크서클이랑 붉은기 있는 것을 커버해줄게요. 자, 이렇게 커버를 다 했고요. 이제 여기서 파우더 타입으로 나온 파운데이션을 덧바를 거예요. 굉장히 매트하게 만들어주는 보송한 파운데이션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제품이 없다면 파운데이션만 바르지 마시고 파운데이션에 아주 꾸덕한 컨실러 있잖아요. 이런 크림 타입 컨실러? 이거를 섞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되게 되직해져요. 그러면 아주 매트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이런 크림제형 컨실러도 없다. 그러면 파운데이션에 컨실러를 섞고요. 파우더 가루도 섞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게 되직하고 매트한 파운데이션이 완성될 거예요. 저는 파우더 타입 파운데이션을 전체적으로 톡톡톡톡톡톡 누르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피부 전체에 파우더를 입혀주면 물에 정말 안 지워지거든요. 땀, 눈물 이런 거에도 강해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쓸어주면서 바르면 베이스 다 밀리겠죠? 톡톡톡톡 두드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피부가 아주 뽀송뽀송해졌죠? 메이크업이 물에 닿았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위가 눈화장이잖아요. 특히 마스카라가 잘 번지는데 오늘 제가 사용할 제품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에뛰드에서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4호 가닥 볼륨. 원래 블랙, 브라운, 그레이, 브라운 이렇게 3개만 있었는데 이렇게 4호가 나왔어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는 뷰티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유명한 제품이죠. 저도 옛날부터 쭉 잘 사용해왔던 제품이에요. 리뉴얼 전부터 사용했어요. 심지어 웨딩 촬영 본식 날에도 썼거든요. 저희 정말 중요한 날에도 사용했을 만큼 제가 속눈썹에 신경 쓰는 날이다 그러면 꼭 썼던 제품이에요. 이번에 민스코님이랑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해요. 신제품 소식을 듣고 제품력을 기대했거든요. 워낙 이 제품들 제품력이 뛰어나니까 써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아이 메이크업 하면서 마스카라 단계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눈화장 맨 처음에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할 건데 오늘은 섀도우처럼 쓰기 위해서 평소에 쓰던 스킨톤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컬러가 있는 제품을 쓸 거예요. 이런 아이 프라이머는 일반적인 아이섀도우보다 훨씬 물에 강해요. 피치피치 섞인 이런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살짝 찍어주고 이만큼만 찍어줘도 충분해요. 빠르게 펴야 돼요. 시간을 지체하면 여기서 말라버려서 안 펴지고 얼룩지거든요. 바로 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속눈썹 부분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야 안 번져요. 약간 색감이 들어갔죠? 조금 더 어두운 음영 컬러를 쓸게요. 음영 컬러 쓸 때는 눈두덩이에 직접 묻히지 마시고 손바닥에 던 다음에 손가락에 묻혀요. 음영 넣을 부분에 바르고 퍼트릴 때는 안 묻어있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 2개를 사용하면서 바르는 게 깔끔하게 발리고 얼룩지지 않아요. 언더에도 똑같이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눈에 음영이 잘 들어갔죠? 그리고 이 위에 섀도우를 사용해 볼게요. 프라이머만 사용하는 것보다 섀도우를 위에 살짝 덮어주면 좀 더 메이크업이 깔끔해 보이거든요. 일단 베이스 깔아줄게요. 중앙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밝은 컬러로. 음영 컬러 사용할게요. 아까 칠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코팅해준다 생각하면서 덮어주는 거예요. 살짝만 칠해도 돼요. 지금 색깔이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칠하면 확 진해져요. 언더에도 칠하고 펄도 칠해볼까요? 가운데
아이라이너는 리퀴드 타입을 사용할 거예요. 젤 타입, 펜슬 타입보다는 아무래도 물에 더 강하거든요. 지속력 짧은 제품들은 점막에 사용하면 금방 지워져요. 근데 이 제품은 되게 지속력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에 채울 때 잘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물에 닿는 메이크업은 저의 생각으로는 좀 깔끔하게 표현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물놀이를 격하게 하다 보면은 살짝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얼굴이 좀 지저분해지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메이크업 하는 게 살짝 지워져도 많이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뷰러를 하고 섀도우 스틱 중에 바르고 마르면 딱 달라붙고 잘 안 지워지는 제품이 있거든요. 애교살에 칠하기 좋은 샴페인 핑크 걸로 애교살을 채워줄게요. 일반적인 섀도우보다 이렇게 스틱 타입이 물에 더 강해요. 여러분 갑자기 어두워졌죠? 아까 촬영하다가 카메라 SD카드에 좀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카드도 바꾸고 밥도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어두워졌네요. 이렇게 애교살까지 했으니까 이제 마스카라만 하면 돼요. 물놀이 할 때는 속눈썹 붙이는 건 그렇게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물에 잘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속눈썹을 또렷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마스카라로 대체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스카라를 보여드리면 기존 브러쉬와 다르게 끝부분이 사각 커팅 되어 있어요. 보통 브러쉬 끝부분은 이렇게 살짝 뭉툭하잖아요. 근데 4호 가닥 볼륨은 끝부분이 이렇게 사각 모양이에요. 끝부분이 둥글면 앞부분, 뒷부분 바를 때 좀 더 꼼꼼히 신경 써서 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각 모양이면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구석진 곳 바를 때 훨씬 쉬워요. 이 끝이 뾰족한 부분으로 이렇게 바르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기존이 일자 모양이었다면 이렇게 밴딩돼서 나왔어요. 밴딩되면 좋은 점이 좀 더 밀착돼요. 이렇게 앞부분까지 밀착해서 바를 수가 있죠. 그리고 브러쉬를 가까이서 보면 안쪽, 바깥쪽뿐만 아니라 옆면까지 털이 꼼꼼하게 있어요. 이게 어떤 면을 바르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져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먼저 그냥 이렇게 꺼내보면 살짝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에 맞춰서 그대로 밀착해서 뿌리 부분 위주로 먼저 발라줘요. 살짝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 부분에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볼륨감이 생기죠? 그 다음에 살짝 돌려주면 돼요. 이 손가락만 살짝 돌려서 한 번 더 바르면 돼요. 그리고 마르기 전에 끝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 번씩 찝어줘요. 그러면 좀 더 깔끔해져요. 앞부분, 뒷부분은 잘 안 발리잖아요. 그럴 때는 자가 커팅된 끝부분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면 돼요. 아니, 이 사각 코팅이 너무 좋아요. 확실히 바를 때 편해요. 그리고 한 번 더 묻힌 다음에 바깥쪽 있잖아요. 구부러진 쪽의 윗부분? 이 윗부분으로 한 번 더 바르면 좀 더 또렷해져요. 근데 이때는 정면을 뜬 상태에서 바르는 게 좋아요. 방향도 잡아주는 거예요. 예쁘지 않은 털들은 이런 쪽집게 마스카라 액을 조금만 묻힌 다음에 찝어주세요. 겹쳐주는 거죠. 요즘에 아이돌 속눈썹처럼 인형 속눈썹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기 좋은 마스카라예요. 이 농도가 정말 중요한데 적당히 되직하면서 묽어야 돼요. 안 그러면 흐트러지거나 너무 떡져요. 원래 컬픽스 마스카라가 그런 속눈썹 연출할 때 많이 쓰이긴 했는데 기존보다 좀 더 볼륨감 있게 연출할 수 있어서 더 또렷한 인형 속눈썹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잘 맞을 거예요. 이쪽이 비포, 애프터. 여기는 속눈썹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렷해졌어요. 제 속눈썹이 정말 빈약해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평소에 중요한 날은 무조건 속눈썹을 붙여요. 그래야 좀 보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쪽이 속눈썹 숱이 더 없어요. 차라리 이쪽이 낫거든요. 이쪽을 비포로 하고 이쪽이 했으면 더 드라마틱했을 것 같아요. 이쪽도 발라볼게요. 먼저 구부러진 모양대로 밀착해서 쭉 발라주고 브러쉬를 돌려가면서 다양한 면으로 발라주시는 거죠. 그럼 훨씬 볼륨감이 살아요. 끝부분으로도 발라주시고 이렇게 모아주고 싶으면 족집게에 마스카라 액을 묻힌 다음에 두 가닥을 하나로 모아준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찝어주면 돼요. 제 빈약한 속눈썹이 또렷해졌어요. 붙인 것 같아. 그리고 이 브러쉬가 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언더에 바를 때도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스카라 할 때 끝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너무 꼼꼼하게 바르지는 마세요. 그러면 눈매가 이렇게 올라가 보여서 살짝 막혀 보이거든요. 끝부분은 비워주시는 게 좋아요.
좀 더 두껍게 바르고 싶은 부분들은 이 끝부분으로 더 발라주시면 돼요. 확 또렷해졌죠? 마스카라가 이렇게 또렷하게 발라지면 솔직히 좀 뭉치거나 무겁게 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가볍게 발리면서도 아주 또렷하게 진하게 발리는 느낌? 정말 속눈썹이 힘있게 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워터프루프, 스머지 프루프 실험도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놀이 여름에도 걱정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컬픽스만의 농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른 마스카라들에는 잘 없는 농도예요. 너무 꾸덕하면 볼륨감은 잘 생기지만 뭉치기 쉽고 또 잘 굳어요. 그리고 너무 묽으면 바르기는 쉬운데 볼륨감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이 컬픽스는 되직하면서 적당히 묽어서 바를 때는 약간 묽으니까 쉽게 발리면서 또렷해져서 좋아요. 정말 그 적정의 농도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건데 올리브영 기획 전날에 특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마스카라 본품에 키링 마스카라가 증정되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거? 원래 16,000원인데 12,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해요. 키링 세트는 올리브영 기획전 기간에만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왕 사는 거 이것까지 받으면 좋잖아요. 그쵸? 이 마스카라가 워터프루프가 되는 제품이지만 그래도 나는 물놀이 할 때 정말 격하게 놀아서 걱정된다 이런 분은 마스카라 전후에 이런 픽서 바르셔도 좋거든요. 이거 많이 보셨죠?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제품인데 에뛰드 닥터 마스카라 픽서예요. 마스카라 전이나 후에 픽서 바르면 정말 안 번지고 정말 안 지워지거든요. 이것만 발라도 워터프루프는 되지만 그래도 걱정된다면 이 픽서를 이 위에 덧바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더에도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마스카라 번짐 걱정 없죠? 자, 이렇게 하면 눈화장 끝이에요. 이제 이게 그대로 고정되고 물에 지워지지 말라고 마지막 코팅을 할 거예요. 에뛰드 베어 엣지 메이크업 멀티 실러. 이런 메이크업 실러 제품이 많이 없었는데 에뛰드에서 나와서 너무 좋아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제품은 필수로 광고해야 되고 노출해야 되는 그런 제품은 아니었거든요. 너무 괜찮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투명한 제품이고요. 마르면 무광이에요. 바른 티가 나지 않아요. 이 실러 제품이 눈화장이 번지지 않게 딱 고정시켜주거든요. 젤 네일 할 때 마지막에 탑젤 바르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브러쉬가 정말 얇게 나왔거든요. 끝부분에 1mm라고 해요. 정말 얇죠? 번지고 지워질 만한 걱정되는 부위에 얇게 발라주시면 돼요. 적당한 양으로 바르면 건조하게 당기는 느낌이 없어요. 너무 이게 빳빳하게 굳어버리면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양을 잘 덜어서 얇게 발라주면 그런 건조한 느낌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눈꼬리 잘 번지잖아요. 여기 특히 신경 써서. 여름에 엄청 더울 때도 쓰면 너무 좋죠? 유분이랑 땀이 또 메이크업 엄청 잘 지워지게 하잖아요. 언더 삼각존 바를 때는 손등에 좀 덜고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톡톡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르는 게 더 편하거든요. 넓은 부위 있는. 그리고 속눈썹도 한번 지나가 주시고 이렇게 하면 눈화장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이 제품도 할인 소식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눈화장 다 했으니까 이제 다른 부위 메이크업 할 거예요. 먼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 쉐딩부터 할게요. 쉐딩 스틱으로 먼저 물들이듯이 이렇게 음영을 넣고 그 위에 쉐딩을 하면 더 물에 강해요. 브러쉬로 펴줄게요. 이렇게 먼저 1차 쉐딩을 한 다음에 블러셔를 할 건데 틴트로 볼을 착색시키는 거죠. 퍼프 자체에 묻힐게요. 틴트는 특히 잘 얼룩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퍼프로 발라주셔야 돼요. 톡톡톡 물들여줄게요. 이 제품이 글로이 틴트인데 생각보다 착색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물놀이 할 때 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손에 착색됐어요. 틴트로 블러셔 하는 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얼룩진 것 같으면 브러쉬에 컨실러를 조금 묻혀요. 근데 이때 브러쉬 크기가 이렇게 작아야 돼요. 절대 크면 안 돼요. 크면 블러셔가 지워져요. 그럼 그 위에 또 블러셔 해야 돼서 이게 무한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브러쉬로 멀리서 보면서 얼룩진 곳 그 곳만 톡톡톡톡 두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근하게 커버가 되면서도 블러셔가 지워지지 않아서 딱 깔끔하게 수정이 돼요. 다시 블러셔 바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파우더를 안 했거든요? 파운데이션만 발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우더로 베이스 코팅을 할 거예요. 파우더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퍼프를 사용할 거예요. 브러쉬보다 더 많은 양이 묻어서 조금 더 도톰하게 쌓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할게요.
파우더를 하면 물이 흡수되지 않고 피부 겉에 머물거든요. 그래서 방수가 돼요. 생각보다 많이 해도 괜찮아요. 도톰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 위에 파우더 쉐딩 한번 할게요. 콧대가 또렷하면 또 사진이 잘 나오니까. 그리고 파우더를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좀 퍼져 보일 수 있거든요. 확장돼 보여요. 파우더 너무 많이 하면. 윤곽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턱 쉐딩은 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약간 지워졌을 때 턱 쉐딩이 되어 있는 상태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둘 거예요. 이제 눈썹을 그릴 거예요. 일단 1차로 섀도우로 먼저 채워줍니다. 그때 꼼꼼하게 칠할 필요는 없고 모양만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전체적으로 채워줄게요. 이제 눈썹 털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거예요. 아무래도 브로우 펜슬보다는 아이라이너가 훨씬 물에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라이너가 연하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연하게 나오는 라이너를 사용할게요. 힘을 빼고 살살 그려주세요. 힘주고 그리면 진하게 나오니까 힘 빼고 살살. 뾰족해서 털 모양대로 그려줘요. 이렇게 눈썹을 그렸고요. 그리고 눈에 글리터 넣고 싶을 때 이런 리퀴드 글리터도 좋지만 젤 아이라이너로 나오는 제품 있잖아요. 이런 게 정말 물에 잘 안 지워지거든요. 이게 마르면 그대로 딱 굳어서 잘 안 지워져요. 이렇게 칠하고 애교살 앞부분에도 살짝 깔끔하게 했어요.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할 거예요. 입술도 잘 지워지잖아요. 립밤을 다 걷어주세요.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음에 틴트를 사용할 거예요. 착색이 잘 되는 틴트거든요. 이렇게 마커처럼 나와서 바르기도 편해요. 먼저 틴트로 물들여 줄 거예요. 틴트는 바깥 라인부터 발라야 돼요. 안쪽이 착색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은 제일 마지막에 발라야 됩니다. 바깥부터 조금 진하게 발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말려야 돼요. 말라야 착색이 더 확실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티슈로 걷어주세요. 겉도는 거 없이 완전히 착색시키는 과정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립 제품 바르면 돼요. 글로시한 틴트도 괜찮고 그냥 글로시도 좋고 매트 립도 좋고 원하시는 거 바르면 되는데 만약에 진한 느낌이 좋다, 색이 잘 보이길 원한다 그러면 그냥 이 위에 바르시면 돼요. 근데 이 착색된 느낌을 원치 않는다면 아까 파운데이션 발랐던 퍼프 있잖아요. 새로 묻히지는 마시고 이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두드려주세요. 이 착색이 너무 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번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고 다시 바르면 지워져도 착색된 입술이 나오기 때문에 색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느 정도 색감이 날아가게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돼요. 다음에 저는 글로시 틴트 바를게요. 035 애플레드 컬러예요.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렌즈도 꼈어요. 입술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수영복도 입었어요. 그리고 이 수영복에 모자가 세트로 있거든요. 햇빛도 피할 겸 모자 세트로 하면 예쁘겠다고 산 건데 해가 다 졌어요. 어머, 이거 모델 언니는 예쁘던데 제가 하니까 웃긴데? 머리 따니까 괜찮은데요? 아니 이거 자꾸 왜 떨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물놀이 준비 완성됐어요.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제가 직접 물놀이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는 물놀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뽀송뽀송하게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놀아볼게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하고 왔어요. 수영하고 바로 이 자리에 왔고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정말 수정 일절하지 않았고 그대로입니다. 정말 멀쩡하죠? 지금 물방울 맺혀있는 거 보이시죠?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이렇게 떠있어요, 물방울들이. 그래서 피부 화장 그대로고 블러셔, 입술, 눈썹, 눈화장은 뭐 완벽하죠? 워터프루프 성공!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워터프루프 방법으로 여러분 물놀이 할 때 인생샷 건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4호 가닥 볼륨 올리브영 기획전도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